펠티어 소자로 이렇게 할 때 차가워지죠, 에어컨 만들 때. 근데 여기다가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조명이 있으니까 그걸 놓고 그걸 이제 그것을 생산된 전기로 회전축에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많이 감아지고, 여기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두텁게 약간 해가지고, 이게 반도체 회로에 이렇게 카페시터가 되고 언오프 구조는 트랜지스터가 된다 그랬죠. 전기선, 통신선, 광소밀선으로 이 형태를 떼거나, 또 모터, 발전기 또는 전자석, 스피커 같은 데 이렇게 감아놓으면 파워 있게 돌아간다 그랬죠. 이게 이제 금속을 두텁게 하면 금속 카페시터가 된다는 게 이론이에요. 금속 콘덴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금속 콘덴서를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어떤 판을 만들어서 저렴 구조로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MLC 기술로 가거나 금속 콘덴서로 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 콘덴서, 금속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넣거나 이런 판을 넣어서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넣어갖고 액상을 덮어줘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선이 돼서 왔다 갔다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유리석양 고든 여사를 유리막 굴러서 주려한다. 반드시 회로로 만들거나 캐패시터 트랜지스터 만들어 이것을 금속 판으로 만들어서 저장 구조로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저장이 된다는 거죠. 전기가 안에서 돌아다니므로 발열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소산소 좀 나오면 그래서 좀 추출해서 제거하는 식으로, 납축전지나 다른 데서도 수소산소를 제거하는 식으로 해서 폭발의 염려 없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펠티어 소자 에어컨이다 그러면 여기 다른 데도 쓸 수 있죠. 여기서 태양전지판처럼 넣고 그거를 이렇게 회전축에다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를 틀고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넣어주고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넣어주고, 연구 자석 만드실 때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자동차 2차전지 양극 진극제도 동일하게 여러 겹 수십 겹 들어가는 기술을 씁니다. 입자나 가루의 대중소. 이런 탄소봉도 여러 겹 수십 겹 들어가요. 흑연 배터리 음극지 하나로도 배터리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일단 구리를 알게 구리판이다 구리다 그러면 구리 코일을 구리 감든가 아니면 이렇게 판을 저런 곳에 수십 장 수백 장에서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만들고, 물에다가 금속 배터리를 금속을 넣어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 두 가지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구리 플러스 흑연을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 수 있고, 흑연 단독으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구리 플러스 따로따로 약간 떨어져 있으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통로만 있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구리 알갱이를 그래서 이렇게 흑연 소재 하나로만으로도 이렇게 배터리가 된다. 이런 데도 단소봉이 들었는데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고, 전기 전도체로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가 많이 들어가서 이게 충전 구조로 되거나, 연구 자석에다 고리 코일을 감아갖고 추가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연구 자석 수천 개, 연구 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감든지 반응하든지 옆에 나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넣어서 전기를 흘려보내 생산 구조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는 건전지 방식으로 해서 안에 모듈이 10개 들어가 전기 흘려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제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연구 자석을 만들 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연구 자석을 만들 때 이게 연구 자석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데도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집니다. 이것은 내가 이 얇은 부분에 넣기 때문인데요. 여기다 좀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서 연구 자석에 이게 충분히 반영되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도 이거는 이렇게 여기는 했는데 이게 충분히 여기 연구대에서 나오는 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얇아서 이게 다른 데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을 완전히 닿는 식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딱 넣어주면 이렇게 강력하게 됩니다. 이해가 이제 양쪽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도 들어올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도 이렇게도 들어올릴 수 있고, 이거는 연구 자석의 힘이 극대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표면적을 넓히면 이제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 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가고, 연구 자석이 두께를 대중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걸 겹쳐서 넣으면 더 파워가 셉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금속에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로 연구자석이 안에 끼워주고 샌드위치식으로 이렇게 금속을 넣으면 이런 형태의 연구자석도 존재할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자석에다가 연구자석을 추가로 하나 넣어주면은 더 이렇게 좀 뭐 크게 발열 부분이 문제가 없으면은 연구자석을 하나 넣어주거나 일단 연구자석에다 구리코일을 감거나 펠티어 소자에도 한쪽이 이런 금속 자체가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그런 콘덴서에도 이렇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최근에도 5개 갈았는데 이걸 약간 두껍게 일반 구리선처럼 동그랗게 만들거나 구리줄을 첨가해서 두껍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구리를 첨가해서 더 두껍게 만드는 일체 행위는 제 기술입니다. 밴딩식으로 넣어주든가 오돌도돌하게 만들든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건 얇고 여기는 두껍게 하면 이렇게 어떤 한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그랬죠. 반대쪽으로 하면 이 금속이 두터우면 그쪽에 전기가 축적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쓰시면 되겠죠. 반도체 회로로도 이렇게 캐패시터를 만들어서 4개나 8개로 분할해서 경우의 수나 저장 구조를 가져오겠습니다. 수천만 개, 수십 쪽에 해서 가로세로 높이를 해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법수를 따라서 저장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 또는 숫자 방식의 저장일 수 있습니다. 연동된데 쓰시면 돼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두터워지면 금속 콘덴서 배터리가 된다 아닌다? 된다. 전기 전도처럼만이 아니라 두껍게 해서 MLC 기술에도 들어가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한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옆으로 꽂을 수 있게 불이 잘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누전 차단기를 달려할 때 여기다 놓으셨더라. 사봤는데 불날 뻔했어요. 여기 그대로 이걸 놓으셨더라고. 두껍게 넣으셔야 됩니다. 입력선과 출력선의 같아야 여기 원래 여기다 넣는 건데 기술도 모르고 막 만들다 보니까 배전기는 쓰지 마세요. 불납니다. 이거 비싸게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서 2개 딱 했는데 딱 교체해 놨습니다. 여기다 넣는 건데 기술도 모르시는 건데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싸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만드실 건 아니시죠? 일단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을 감든 이제 금속 콘덴서를 만들거나 해가지고 이걸 모듈로 해서 수없이 배치해가지고 자동차 연료주 이제 슈퍼 카패시터를 이 금속 카패시터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걸 달아가지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물에다가 이렇게 금속을 넣어가지고 금속 알갱이를 대중소 넣거나 판의 형태로 넣거나 해서 그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걸로 슈퍼 카패시터를 해서 하시되 그 자동차만 되는 게 아니라 비행체도 됩니다. 쓰시면 배도 되고 다른 데다 다 돼요. 이게 슈퍼 카패시터를 금속 배터리를 쓴다는 이 개념 자체를 쓰시면 배터리가 이제 금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이 금속 배터리의 개념,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을 두껍게 하면 그게 카패시터가 좀 더 많은 전기가 축적이 된다고 이렇게 한쪽으로 좀 얇고 한쪽으로 두텁게 하면 이것이 이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고 이렇게 좀 송기스 연기스 삼성전자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화목난로나 이렇게 어떤 태양열 조립판에 이게 전기나 열이 축적이 되는 구조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 히터기도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하셨더라고. 이거는 이제 태양전지판으로도 사용하고 구리선을 대중소에 전기를 딱 걸어주면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생산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그래서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 이유. 테슬라의 전기요도처럼 전리층에 막대한 전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빛을 끌어당겨낸다는 거, 유인한다는 거죠. 이 이론은 제가 처음으로 밝힌 거고요. 그래서 실험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전파를 송수신했을 때 이때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송수신 거리가 늘어가고 뚜렷이 잡힌다. 또는 충전 구조로 갈 때도 그래요. 피레층 같은 데 타타타타 주름 지역 갔으면 이쪽으로 전기가 유도되어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또는 소나 기술에서 항상 이렇게 타타타 걸어져 해당되는 음이 잡히거나 사람 보청기 기술에서도 이렇게 해당되는 주파수 또는 특정 사람의 주파수를 분석해서 그 사람만을 주차하고 나머지를 소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다른 소음을 제거하는 기술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주파수만을 확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충 기술에 들어가거나 도청 기술에 들어가거나
뭐 해당되는 자외선이나 또는 어떤 가시광선을 어떻게든 주파수를 걸어주면 그 이제 빛이나 열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안테나에 미니 안테나 10대가 있어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 또는 동시에 송신할 수 있습니다. 충전 구조로도 들어가고 송신 구조로 들어갑니다. 라디오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갖다 송신 하나씩 하죠. 이건 동시에 여러 개를 하시고 뭐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우리는 충전하는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있다. 그러면 이게 각각 배터리가 달려있어요. 그럼 빠르죠. 네. 무선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송수신해서 100개의 이제 전파를 하나의 전파에 넣어야 환경과 사람의 해를 피지 않고 10개에 딱 10씩 넣으면 금방 충전이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들키지도 않고. 블루투스 기술에 사용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전 구조로 가거나 블루투스 기술에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데스크탑, 스마트폰, 노트북, 또 위성통신 같은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 구조에도 이렇게 군의 어떤 모든 드론 조종할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군의 모든 대인전차, 대전차 지뢰나 대인 지뢰 같은 것들은 언어프 구조로 해서 다시 켜서 가져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초에 터질지도 계산할 수 있고 다이너마이트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몇 초에 터질 것을 계산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멈출 수도 있어요. 안전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송수신하거나 송신만 가능하도록 다이너마이트는 수신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송수신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렇게 기능을 그 기능을 그걸로 세분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모든 통신체계, 군의 무선 통신체계나 송신체계에 들어간다. 스마트폰이 데스크탑에 3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 2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 KT 거, 이동통신, SKT 것도 잡고, 그 다음에 유선전화에서 유선 인터넷망 기반으로 제가 스마트폰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와이파이나 뭐 기타 다른 무선 송수신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집에 있는 다 솔로가 깔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망이 다 깔려 있으니까 그걸 이동통신이나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랬죠. 워키토키와 햄통신을 전국망으로 흡수하거나 전세계 망으로 흡수해서 만들면 거대 사업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햄통신이나 지금 막 라디오 파이잖아요. 라디오 방송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에다가 같은 허가된 전파는 하나인데 호출번호만 틀리게 방송국 100개 1000개로 만들거나 스마트폰 이동통신 제공하고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이 사업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라디오나 뭐 차량에 이렇게 안테나가 여러 개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한다는 거죠. 통신칩에도 하나의 통신칩에도 안테나가 여러 개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통신칩이 5개다 그런데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들어가고 소자리를 많이 들은 건 제한된 공간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통신칩에서 다른 통신칩으로 정보를 잘라가지고 100개다. 동영상 한 개 파일인데 100개로 쪼개서 옆으로 나눠줄 수도 있어요.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하드웨어다 그러면 이렇게 통신칩에다 그러면 그 안에를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대중소 정보 용량을 따라 대자리, 중자리, 소리에서 20명의 일꾼이 손오공 분신술처럼 겉으로는 분명히 하드웨어로 하나지만 소프트웨어로 20개 있는 것처럼 처리하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통신칩을 이렇게 설계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에서도 각각 다른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워키토키 장치를 달아서 서로 간에 무선 그러죠. TV 또는 유선 인터넷 또 유선전화에 대한 데스크탑 노트북에 무선 송수신 장치를 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통신하게 하거나 이메일을 교환하거나 또는 거기 주소 고유번호를 전화번호처럼 주고 전 세계가 이거 하나로 다 고유번호를 주면 국제적인 표준으로 삼아서 전 세계 어디든 간에 이렇게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 가지고 곧바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기반으로 곧바로 통신 전화도 걸 수 있고요. 전화번호를 구해서 인터넷 전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전화처럼
페이스북 인터넷처럼 공짜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인터넷망, 인터넷 전화, 유선 인터넷, 위성전화, 그다음에 무선 이렇게 스마트폰 모든 통신 장비를 하나로 통합해서 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여기서 곧바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유선 인터넷만 개방. 전 세계 합의만 하면 되거든요. 서비스만 해주면 돼. 해외 로밍 서비스 없이 해외에 가서도 이 고유번호에서 곧바로 통신할 수 있어요. 싸게 인터넷망을 통해 통신할 수 있습니다. 국제 통신도 싸죠. 쓰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노트북, 워키토키, 유선전화, TV 또는 노트북, 데스크탑에 이렇게 해서 주소를 부여해서 이메일을 주거나 파일을 주고받거나 곧바로 통신하거나 SNS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방송으로 이용해서 그래서 라디오 방송하거나 아니면 뭐 상품을 팔아도 광고해야 되고 이 기술을 근데 그거를 이제 서로 사고 파는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TV 형태 IPTV도 어떤 데도 이런 데를 써서는 안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어떤 데도 이걸 하시지 마시라.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공짜로 제공한 인터넷 전화를 회원간에 그래서 유선 전화하고 또는 어떤 무선 인터넷 이렇게 스마트폰에 연동하면 큰 돈 벌 수 있다. 그걸 하시더라고요. 곧바로 제 기술이 제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어떤 데스크탑 플랫폼에 쇼핑몰 만들거나 또 퀵 서비스 택배 거점 방식 500m, 100m 우유자림처럼 거점 방식의 다른 회사의 택배도 다 처리해주고 배민 서비스처럼 슈퍼마켓 물건도 배달해주고 자체 배달 쇼핑몰 만들어서 그것도 얘기해주고 꽃집 호환 서비스, 세탁 서비스, 온갖 서비스를 앱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그랬죠. 그럼 공짜로 이게 스마트폰 나눠줘도 되거든요. 저가의 스마트폰. 이 방식의 사업은 크게 그한테 이렇게 앱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거기다 광고도 띄울 수 있고 광고만 띄워도 어딥니까? 스마트폰 공짜로 오면 많은 고객이 들어오면 그럼 어떤 사업도 다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방식의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송국을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어서 인터넷 방송국을 주소를 할당해가지고 100개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사고 판다는 거예요. 그럼 혈안이 되어서 키울 거예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도 그거 블로그 홈페이지가 됐든 네이버도 그렇고 또는 그것을 방송국을 사고 판다 이렇게 블로그 홈페이지를 사고 판다는 개념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튜브에서 그렇게 자기가 사고 파니까 얼마나 돈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하겠냐 이 말씀이죠. 카카오톡도 그렇고 그래서 알리바바나 아마존이나 월마트 이런 데서도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홈쇼핑이나 쿠팡 아니면 홈쇼핑에서도 가능하죠. 아니면 11번가 아니면 옥션, 네이버 쇼핑 이런 데서도 들어오는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홈쇼핑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앱 방식에 그래서 방송 정보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그래서 약간의 유튜브 방식을 동원해서 실시간 방송도 가능하고 진화 방송도 그래서 동영상 방식으로 파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고 팔 수 있어요. 아니면 개인 약간 다단계를 다단계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물건을 특정 물건 몇백 가지나 몇천 가지를 싸게 팔 수 있는 권리를 줘서 그것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그들이 팔게 해서 수익 구조를 가지고 회원을 유치하면 회원의 수익의 1%, 2% 이런 식으로 그들을 준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상품은 널려 있고 그렇죠? 판매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 이런 데다가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세로 높이를 쳐서 1cm나 0.3cm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요. 이에 따라서 연동해서 좌표와 숫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등산객, 부모, 아이 이렇게 해서 같은 손목시계나 스마트폰에 이렇게 프로그램 탑재하고 있으면 서로 간의 유치를 이걸로 한다는 드론 조종할 때 기타 다른 로봇 조종할 때 다 이거 군사기술 할 때 이거 씁니다. 이 좌표 숫자 방식 우주지도 바다선 육지도 땅속 지도도 가능하고요. 사람의 몸체 이런 것도 로봇의 몸체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 전기를 여기 10, 20 이렇게 30 이렇게 전기를 틀리게 주는 기술을 쓰거나 자세를 제어하는 데 씁니다. 비행체 배도 그렇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의뢰 영상 장비도 가로세로 높이로 레이저 가공기 시각 장비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 용접기도 모공 가공 장비 깊이까지 틀리게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빛을 대중소로 만들고 전기를 강중력으로 넣어가지고 깊이까지 해서 초점 방식으로 넣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렇게 빛이 초점이 안 맺히는 데는 열이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유리 같은데 플라스틱 통과하거든요. 통과하고 이렇게 되면 특정 부분에 초점을 대중소로 맞춰가지고 레이저 빛이 붓도 그림 볼 때 대자리, 중자리, 솔자리 있는 것처럼 특정한 열을 정확히 맞춥니다. 그래서 녹여가지고 접합을 시키는 기술을 써요. 한양대나 삼성에서 쓰지 마세요. 홈을 파서 유리 기판, 실리콘, 그다음에 플라스틱 기판을 접합시키는 데 쓴다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따라서 합니다. 해당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레이저 용접기, 가공 카메라에 따라서 시각 장치도 레이저 정확하게 시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시각도 되게 싸게 이제 앞으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방식의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레이저 빛을 조정해서 시각과 똑같은 결과물을 내거나 또는 전기 용접기도 대자리, 축자리, 소자리 해가지고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가로 세로 좌표 숫자로 해당되는 패턴을 딱 찍으면 그 패턴대로 이렇게 해서 용접을 해줍니다. 요새는 뭐 레이저로 탁 하니까 곧바로 탁 됩니다. 레이저 빛으로 참 좋은 세상입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레이저 용접에 있어서도 이 좌표 숫자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깊이까지 정확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이별로 얼마나 두껍게 할지 그것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로 세로는 좌표 숫자 방식으로 카메라 따라서 하시면 레이저 용접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떤 그 위성통신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본을 만드는 게 송수신한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이나 분야의 또 무선통신기기에서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의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파로 보통 쓰는데 다른 전파도 가능합니다. 효율적으로 전파를 선택해서 쓴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럼 뭐 거기다가도 이렇게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이걸로 이제 드론 조종한다는 거죠.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이런데도 이렇게 어떤 중폭 장치를 달아가지고 보내서 그것을 병사간에 좀 이렇게 달아가지고 거리를 늘리는 이렇게 그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때 배터리 딱 달아가지고 이렇게 전기 많이 들 때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넣어놓고 신호 처리하는 것을 전기 딱 달아가지고 중폭을 한다는 거죠. 필요할 때 스마트폰이나 뭐 이렇게 분해 무선 통신기기 갖고 다니다가 전력이 많이 들 거니까 배터리에 딱 장착해서 전력을 보강하고 안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드론 띄워가지고도 드론 띄워나가서 보병 어떤 부대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네들이 드론 띄워서 통신 장비 달아가지고 그래서 멀리 송수신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대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게 상용 드론에다가 통신 장비 넣어주면 신호를 중계 처리하고 멀리 보낸다는 거죠. 하시면 대기술이 되겠어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이저파다가 머스크의 유성통신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 쏘는 방식. 가운데가 좀 전력이 좀 튼튼한 놈이 들어가야 되겠죠. 서로 인력 작용을 해서 멀리 간다.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 뚜렷하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정보를 담을 수도 있고요. 부산대 강맥가들에서 김창석 교수팀이 이걸 쓰시던데 YTN입니다. 그래서 해방적인 특성상 레이저파를 쏘고 송신하고 수신하시다. 서로 다른 방향을 하시던데요. 쓰시지 마세요. 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이나 이럴 때 할 때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쏘면 여기서 각도 서로 그게 이제 하나의 전파로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시각을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전자현미경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망원경이나 망원 카메라나 제가 이렇게 차량의 밤에 이렇게 딱 넣으면은 불빛이 상대방의 차량에 부딪혀서 돌아와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낮에도 이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망원경, 망원 카메라, 현미경 이렇게 이런 카메라에 빛을 그쪽으로 보강해서 하면 좀 더 밝은 화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거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오목관음을 이렇게 파가지고 오목관음을 파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빛을 충폭하는 기술 구조도 쓸 수 있다. 오목관음을 파서 빛을 충폭하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카메라 렌즈 얘기 들 수도 있고요. 망원경이나 이렇게 쓰시면 저기서 빛을 충폭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영상 레이더 할 때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쏘면은 그리고 하나의 전파로 표시할 수 없는 이런 시각적인 효과보다도 섬세하게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자현미경에도 도움이 되고 영상 내에 들어갈 때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골고루 쏴서 그 모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모습을 제가 이 기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부산대 강맥과 들어서 김창석 교수의 팀이 서로 다른 방향의 레이저파를 송신하고 수신하시더라. 이 기술을 썼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통신 구조로 들어갑니다. 드론 조정할 때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가지고 레이저파만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전파도 다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를 회전선 다른 전파도 돼요. 그래서 회전 방식으로 물에다 조사하면 상중하로 조사한다 했을 때 전기분해, 열분해법으로 수소산소 추출한다 그랬죠.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전파의 길이를 전력을 틀리게 하면 되겠죠. 틀리게 해가지고 상중하로 조사하면 음식이 골고루 익는다.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따른 어떤 에어프라이기 전 보통 바람으로 뜨겁게 하면 전자레인지는 보통 익히는 식으로 뭐랄까 물로 익히는 것 같이 들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에어프라이까지 보강하면 훨씬 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자레인지나 미니오븐 기타 다른 데다 또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빵 같은 거 28도씨 되면 이스트균이 이렇게 딱 번성을 하거든요. 30도씨만 넘어도 좀 불안정해요. 근데 그 정도 이렇게 익지 않을 정도로 30도씨 초과하면 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보온실을 만들어내시면 제기술입니다. 미니 오븐기나 기타 오븐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다른 데도 쓸 수 있습니다. 네네. 보온실을 만들어내면 제기술이다. 빵 만들 때도 좋고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구르트 만들 때도 있고 뭐 쓸 때도 많죠. 청국장 만들 수도 있고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서로 다른 방향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방향의 적외선 전파, 서로 다른 방향의 음파, 기타 다른 파도 됩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섞어 놔서 지상에 조사를 하면 전자레인지 이게 고기 익히듯이 사람 등, 코, 입 다 타버립니다. 이게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데요. 출력만 세면 훨씬 더 좋죠. 이게 대공방어망 할 때도 이걸로 전파로 쏴가지고 가로세는 높이로 좌표하수자 방식으로 해서 그걸로 이렇게 하늘을 태웁니다. 하늘을 태우는데 서로 중첩해서 부딪히게 만들어주면 강한 전기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 하늘의 번개 현상이 일어나고요. 나중에 이제 지금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전리층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하늘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강하게 스파크 열을 발산을 시켜서 포탄 같은 거 맞거나 기판을 태워버리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할 때도 이렇게 쓰죠. 회전 방식으로 돌려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 서로 다른 파이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적외선 전파, 기타 다른 전파 회전 방식으로 해서 미사일 기판을 태워버린다든지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준다든지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를 내뿜는 이유는 이렇게 비행체가 움직이기, 그렇죠. 초공동 어뢰전 움직이기 좋게 하기도 하지만 미사일의 어떤 정타를 방해하거나 이게 압축 그렇게 서로 다른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이런 것들이 공기를 태우면 주변의 공기가 빨아들여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토네이도가 만들어집니다. 인위적으로 토네이도 만드는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타를 안 맞게 되죠. 미사일 같은 거. 그다음에 거기다가 강하게 열을 발산을 시켜줍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